좀 쉬운 내용이긴 하지만 꼭 기본 개념 잘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파일 들어가셔가지고 빈 공간에 더블 클릭 하시고, 그 다음에 나침반 PSD 파일 찾아보겠습니다. 나침반 PSD 파일. 자,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임포트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포트 하시고, 자, 임포트 종류는 컴포지션 리테인 레이어 사이즈로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OK 버튼 누른다. 그럼 컴포지션으로 가져오게 되거든요. 아직 컴포지션 개념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걸로 들어갈게요. 나침반 더블 클릭 하셔서 이제 우리 밑에 타임라인에 내려주시고, 자, 보시면 이제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보시면 아직 이거 진작에 나중에 설명드려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눈이 켰다 껐다 하는 거죠. 눈이 켰다 껐다 하거든요. 걔가 안 보였다 켜졌다 한번 해볼게요. 중심축 껐다 켰다 되셨는데, 자, 되셨죠? 거기 보면 오른쪽에 보면 뭔가 점 있어요. 점. 이게 솔로라고 합니다. 솔로라는 단추인데요. 솔로 단추는 뭐냐면 켜면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는 전체가 보이는데 이제 하나부터 켜기 시작하면 걔만 보입니다. 지금은 제가 자침 부분 한번 솔로를 켤게요. 지금 자침만 보이세요, 여러분. 됐나요? 솔로 단추는 그냥 여러분들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솔로라고 해서 하나만 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솔로 단추 또 이제 여러분 나침반도 한번 켜볼까요? 솔로 부분에 나침반도 켜면 이 두 개가 보입니다. 솔로 단추는 아무것도 안 켰을 때는 전체가 보이지만 거기서 하나씩 켜기 시작하면 걔네들만 보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째 보면 비저블이랑 상대 좀 비슷한 개념이죠. 보이는 거랑 눈이랑 비슷한 개념이고, 다시 그럼 눈을 두 개 다 꺼가지고 전체를 볼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왜 했냐면 이 자침 부분이 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자침이 제가 솔로 켰을 때 이게 자침입니다. 이걸 돌릴 거거든요. 자, 이제 회전을 줄 건데요. 자, 이제부터 회전이랑 뭐 크기는 나중에 하지만 회전 부분은 특히나 중심점이 중요합니다. 중심점이라고 하면 그게 뭐냐면 기준점, 그게 앵커 포인트인데, 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우리가 그 꼬락선이 한번 표현이 좀 그렇는데, 자,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먼저 자침을 레이어를 선택해 볼게요. 자침 레이어를 선택하시면, 자, 그러면 지금 자침 레이어가 여기 사각형으로 지금 형태가 잡혀 있을 거고, 거기 보면 무슨 관형 모양처럼 좌표 모양처럼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중심축입니다. 나중에 중심축 이동하는 거 알려드리겠지만 지금은 가운데 잡혀 있다 라고 보시면 돼. 이 중심축 기준으로 회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로테이션을 할 건데 조금 달라요. 자침 부분에 R 눌러서 로테이션 할 건데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때 프리미엄 알려드린 이제 플러스 방향이 오른쪽 돌아가는 시계 방향 돌아가는 거고, 마이너스가 이제 왼쪽 방향 돌아가는 거는 똑같은데, 프리미어에서는 이제 아까도 제가 뭐 X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프리미어에서는 이 항목이 따로 없었어요. 그냥 1X라 적으면 이제 1X라 표시는 되지만 항목이 따로 없었거든요. 얘는 숫자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각도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회전수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로테이션 0초에다가 키를 체크를 할게요.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뭐 한 5초쯤 갈까요? 자, 5점 눌러서 5초로 바로 이동할게요. 5초쯤을 가서, 자, 됐나요? 자, 5초쯤 가서 가지고 한 바퀴수를 한 3바퀴 정도 돌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X가 따로 있으니까 얘다 클릭해야 돼요. X에다 3 엔터 누르시면 3X. 그러면 0에서 3X가 됐으니까 어떻게 됐죠? 시계 방향이죠. 숫자가 증가하는 거니까. 한번 홈키 눌러가지고 시계 방향으로 5초 동안 3바퀴 도는지 애니메이션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시면 표현이 이렇게 회전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이거 가지고 또 재미난 것도 있습니다. 자, 그냥 여러분 한번 심심풀이 땅콩인데 심심풀이 땅콩인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로테이션에 여러분 키를 얘를 제거해 볼게요. 그 키를 제거하는 건데 심심풀이 땅콩입니다. 한참 뒤에 할 건데요. Alt를 누르시고 나서 자, 시계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Alt 누르고 시계를 클릭하시면 자, 빨간색을 혹시 뜨셔야 돼요. 빨간색 뜨시면서 뭔가 입력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자, 여러분 오타 주의하시고 저랑 같이 한번 입력해 볼까요? WIGGLE 아까 그 다 지우시고 하셔야 됩니다. GGLE 하셨나요? 자, 그 다음 갈로 여시고요. 숫자 2라고 하시고
그 다음 콤마키입니다. 점이 아니에요. 지금 보이는 건 점처럼 보이지만 콤마예요. 콤마. 쉼표입니다. 쉼표. 쉼표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한 30도 정도 30 주겠습니다. 2 콤마 30. 그 다음에 갈로 닫으시고 빈 공간에 있죠. 빈 공간에 클릭한다. 혹시나 위에 노란색이 안 떠야 됩니다. 자, 한번 그냥 홈키 눌러서 재생을 해보시면 바늘이 떨리는 게 보이신다. 네. 그냥 한번 미리 설명을 좀 그냥 미리 한번 했지만 지금 했던 거는 뭐냐면요. 이제 우리 코딩이라고 하죠. 프로그래밍이라고 하죠.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는 프로그래밍으로 또 여러분들이 키프레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왕 한 김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기왕 우리 맛보기 한 김에. 자, 아까 위글이라고 된 이거 있죠. 이거 설명은 나중에 한다 생각할게요. 클릭하셔가지고 글자 부분 아까 다시 클릭하셔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적어볼까요? time time이죠. time 그 다음에 곱하기는 여러분 별표입니다. Shift 누르고 8번 누르면 돼요. 거기다가 180으로 한번 해볼까요? 180 하시고 빈 공간에 클릭한다. 자, 홈키 눌러가지고 돌릴 건데요. 계속 무한정 돕니다. 언제가 끝날지 몰라. 그냥 키프레임 없어도 무한정 돕니다.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자, 타임이라는 거는 뭐 설명 잠깐 드리면요. 그래도 위글은 우리가 랜덤으로 떨림 주는 거고, 제가 2 줬죠. 2 콤마 아까 30 줬나? 그럼 2는 1초에 2번 한다는 뜻이고요. 30은 30 범위 내에서 30도 범위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도로 랜덤하게 움직인다는 애니메이션이었고요. 그다음 그 타임이라는 거는 이제 1초씩 증가하죠. 시간은 계속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1초 이제 1초씩 쭉 증가할 때 180도 1초에 한 반바퀴씩 계속 돌아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한정. 그래서 한번 기약하는 김에 한번 써봤습니다. 지금은 모르셔도 괜찮아요. 이런 게 있다 정도. 자, 이제 다음 불투명도 한번 해볼게요. 자, 빈 공간 더블 클릭하시고 빈 공간 더블 클릭 하시고 이름이 잠깐 제가 찾을게요. 여러분 쭉 내려가시면 할로윈이라고 된 건데 마찬가지 포토샵 파일 하나 있습니다. 할로윈 PSD 선택하시고 됐나요?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임포트 버튼 누르고 자, 포토샵 파일에 컴포지션 눌러서 이제 우리 구조를 그대로 가져올 겁니다. 선택하시고 OK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할로윈 부분 컴포지션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이번에 오파시티 줄 건데 조금 다르게 줄게요. 뭐냐면 0에서 100% 그럼 나타나는 애니메이션인데 또 사라지는 것도 같이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일단 해당 레이어는 유령이고요. 유령 선택하시고 오파시티는 그렇죠. 여러분 T입니다. T 주시고 0초이죠. 0초에 키를 주겠습니다. 키를 우리 키 준다는 건 제가 시계 누른다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앞으로는 키를 주시고 0으로 맞추겠습니다.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당기셔도 되고. 자, 되셨나요? 자,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화살표 하나 둘 셋 정도 1초 가량 주시고요. 자, 오파시티를 100으로 주겠습니다. 자, 이제 5초 때 사라지게 할 거니까요. 자, 5점으로 위치할까요? 5점 위치하시고 되셨나요? 5점 위치하시고 제가 5초 때부터 사라진다고 했죠. 그러면 자, 그대로 한번 찍어야 되는데 100을 유지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0, 100 유지시켜 줘야지만 유지가 됩니다.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 앞에 보면 시계 모양이 요쪽에 있습니다. Add Keyframe 선택하시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화살표 하나 둘 셋 하셔서 이제 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럼 홈키 눌렀을 때 30프레임 동안 나타나고 5초까지는 유지되고 있다가 5초부터 30프레임 동안 사라지게 된다 라고 되셨는데요. 자, 이제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다 끝났어요. 앵커 포인트는 여기 안 나오죠. 앵커 포인트 애니메이션은 저희가 고급할 때 좀 쓸 겁니다. 교재는 없거든요. 없는데 앵커 포인트는 뭔지는 아셨겠지만
기준점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이걸 애니메이션 줄 때는 어떤 변화값이 있는지 그거는 이후에 저희가 회전이랑 할 때 할 거고, 그러면 지금 일단 단축키는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자, 이제는 조금만 더 할 겁니다. 뭐냐면 여기서 더 할 건데요. 이제 끝났어요. 트랜스폼은 이제 A 빼고는 다 끝난 거고, 거기서 이제 아까 이동할 때 있잖아요. 제가 이동하실 때 제가 그 컨트롤 누르고 화살표랑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화살표, 홈키랑 엔드키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키프레임을 잡을 거니까 키프레임 단축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키프레임 별 이동 단축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이게 그 클립 이동 단축키는 프리미어에서 앞뒤 위아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는 키프레임이 더 중요하거든요. 앞뒤 부분에 있어서. 그럼 이동 단축키인데 요거는 그러니까 좀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이게 JK거든요. JK. 자, 한번 여러분들이 요거 지금 근데 JK 하실 때는 요게 뭐가 선택되어 있는지 관계없습니다. 타임라인에서 먹히는 거기 때문에, 자, J키 누르면 키프레임 있는 대로 앞으로 하나씩 이동됩니다. 펼쳐져 있는 보이는 키프레임들. K키 눌러볼까요? K키 누르시면 키프레임 있는 대로 JK 누르시면 이동한다. 되셨죠? 그래서 키프레임 이동 단축키를 찍고 가셔야 된다. 자, 오케이. 자, 이번에는 다중 속성 한번 해볼까? 교재는 진도 훅훅 나가죠. 이거는 쉬우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제가 선정을 했지만 교재 부분의 애프터 이펙트는 진정한 좀 약간 깊이 있는 애프터 이펙트가 아니라 이 뒤에 그 저자 의도도 밝혔어요. 뭐냐면 애프터 이펙트 깊게 있는 게 다르다기보다는 여러분들 일반인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애프터 이펙트 쓰기 때문에 제가 교재를 좀 떼고 깊이 있는 거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갑니다. 가요. 자,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하시고 서울 PST라고 찾아볼까요? 서울 있나요? 서울? 아, 있네요. 자, 서울 PST라고 있으신데요. 거기를 선택해서 그 다음에 임포트로 열고 컴포지션 디테일 레이어 사이즈 카인드로 하셔서 오케이. 자, 서울 컴포지션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별건 아닌데요. 지금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 나이트라는 게 요 글자 부분이거든요. 글자가 요 밑에서 이제 가려져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데 그냥 이렇게 뒤에 이렇게 그대로 보이게 있는 게 아니라 투명하게 보이고 있다가 올라갈 때 밝아진다. 속성이 이제 단순히 포지션 오파시티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두 개씩 들어가는 거죠. 두 개 들어가는 거 두 개.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나이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다 따라오고 계시죠? 나이트에서 일단 포지션 열어볼까요? P. 자, 오파시티도 같이 필요하겠네요. Shift 누르고 T를 누르셔야지만 속성 추가. 자, 이렇게 펼쳐주시고요. 0초이죠. 0초에다가 두 개 다 키프레임을 딱딱 키를 잡는다. 자, 잡아주시고. 자, 이거는 소소한 팁이에요. 오파시티를 같이 주셨을 경우에 소소한 팁인데, 이게 뭐냐면 일단 오파시티는 보세요. 오파시티는 0으로 바꾸고 포지션을 밑으로 내려야 되거든요. 내려야 되는데 보통 이제 오파시티를 먼저 0으로 바꾸게 되면 모양이 안 보이기 때문에 기준 잡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0으로 내릴 거라면 오파시티는 맨 마지막에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뭐다? 포지션부터 Y값 있으시잖아요. Y값을 마우스 클릭하셔서 오른쪽 방향. 자, 증가할수록 밑으로 내려가니까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빌딩 뒤로 숨겨줄게요. 이렇게 먼저 나머지 속성부터 먼저 하시고, 자, 그리고 빌딩 뒤로 내려갔죠. 그 다음에 오파시티를 0으로 바꾼다. 자, 실제로 의미 있는 자체는 없지만 우리가 작업할 때 약간 팁인데, 오파시티는 나중에 조정하신다 라는 거죠. 자, 이제 안 보이죠? 그러면 나타날 때 한 1초 정도로 할까요?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화살표 하나 둘셋 1초 6프레임 정도로 위치합니다. 자, 그럼 되셨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게 또 반대로 오파시티를 먼저 높이시면 보이시잖아요. 이거는 뭐 반대로 하셔도 되지만 이제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Y 값을 반대로 위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나이트가 올라갈 수 있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초 위치에는 오파시티 100, 그 다음에 포지션은 마이너스 방향 당기셔서 위로 올라간다. 자, 홈키 눌러가지고 애니메이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바로 쭉 나이트가 뜨는지.
되셨나요? 이 두 가지 속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좀 색다른 거 하나 들어갈게요. 자, 이제 파일 한번 가져올 건데요. 자, 더블 클릭하시고, 자, 파일은, 이게 우주인가? 잠깐만요. 우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우주네요. 요 이름 우주입니다. 요 우주 PSD 파일 있거든요. 우주 PSD 파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임포트 리테일 레이어 사이즈 세팅되어 있으면 오케이. 자, 우주 더블 클릭. 자, 하시는데요. 자, 이거는 기법적으로 좀 이제 갑니다. 잠깐만요. 기법적으로 갈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약간 광고나 영상 혹시나 보셨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걸 뭐 해야 돼? 따라. 요런 것도 되고, 요거. 실제로 여러분들 이런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특히 비행기로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여행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이건 방법적으로도 알아주시면 됩니다. 요런 거 잘 보세요. 요 부분 요런 거.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영상 부분 이 커트만 잠깐 볼게요. 자, 보시면 지금 보시면 일단은 여기 그 비행기만 생각하세요. 점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나중에 트림 패스 배워야 됩니다. 그 점선만 비행기만 생각했을 때 지금 속성이 뭐가 변하는지 잘 보세요. 자,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위치가 변하죠. 일단 움직임이 주니까 그 위치가 변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비행기의 회전도 변합니다. 보시면 회전도 돌아가고 있죠. 그 기준 봤었을 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잡냐면 이렇습니다. 이게 방법적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자, 위치가 이제 조정될 때, 위치가 이제 움직이거든요. 위치가 움직일 때 그거를 이제 원래라면 회전을 일일이 잡아줘야 돼요. 잡아줘야 되는데 위치가 움직이는 경로를 따라서 회전을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기능입니다. 그게 정확하게는 회전 속성 중에서는 정확한 회전 속성 중에서 로테이션이라는 용어가 있지만 오리엔테이션의 용어가 또 있어요. 회전 기준, 이게 기준 회전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경로 따라 움직이는 것 따라서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요거에 또 쓰지만 요게 좀 약간 보기 편하겠다. 보시면 어떻게 비행기가 움직이잖아요. 근데 회전이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 크기가 줄어드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별도의 애니메이션입니다. 저희는 이제 위치 따라서 회전만 준다라는 거를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강의만 해도 한 여러 개 있는 거 보니까 많이 쓰는 거구나. 방법적으로 많이 쓰는 거구나.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가 포지션 움직일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x, y 값을 직선형 움직임 줬거든요. 이번에 곡선형 움직임을 어떻게 주는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저희가 이 로켓 부분이 있거든요. 로켓인데 얘 로켓이죠. 로켓을 애니메이션 줄 거예요. 자, 로켓 부분에 여러분 일단 우리가 줘야 되는 거 로테이션은 줄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그냥 포지션만 주시면 돼요. P 누릅니다. P 눌러서 오케이 P 누르셔가지고 자, 이 확대 비율을 할 건데 이거 안 배웠구나. 자, 프리미어에서 확대 축소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 값으로 여기 확대 비율이 여기 찾아볼게요. 여러분 이쪽에 퍼센테이지 있는 거 있잖아요. 자, 프리미어에서는 여기 확대 비율이 있는데 일단 요 위에 보면 핏이라고 동일하게 있어요. 프리미어 동일하게 있는데 여기 확대 비율로 조정을 했잖아요. 그거밖에 확대 비율 조정하는 방법이 없어요. 도구 이용하는 거 빼고는. 근데 애프터 이펙트는 말이죠. 디자인 툴이잖아요. 그래서 확대 비율하고 이동하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마우스 휠 버튼 있죠. 일단은 컴포지션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패널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휠을 위로 올리시면 축소가 되고 밑으로 내시면 확대가 됩니다. 프리미어에서는 이게 안 돼요. 프리미어에서는 이게 안 되거든요. 휠이 좀 휠이 좀 이상해서 휠이 이상해서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됩니다. 여러분들 됩니다. 알겠죠? 저는 휠이 좀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저는 좀 수작업을 할 건데 됐죠? 자,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면 휠키를 이용해서 조금 화면 바깥의 경로를 좀 보면서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작게 휠키 이용해서 만든다. 기왕하는 게 한번 연습도 해볼까요?
자, 자, 스페이스바를 눌러볼까요? 누르고 있어요. 스페이스바 누르고 있으면 여러분 그 커서가 손바닥 모양으로 바뀝니다. 맞나요? 거기서 잡고 드래그 해볼까요? 이 화면 이동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프리미어에서는 여러분들이 확대했을 때 생기는 좌우의 스크롤로 이동할 수가 있는데, 근데 애프터 이펙트는 휠키로 확대 축소가 가능하고 스페이스바로 화면 이동도 가능하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스페이스바 누르고 있을 때 나중에 많이 쓸 거니까 나중에 이제 대충 이런 거 있다 정도만 알고 하시면 돼요. 지금 확대를 좀 줄였습니다. 자, 이제 저랑 같이 또 해볼게요. 이 정도 하시고, 자, 이번에는 포지션의 XY 값을 조정하면 직선을 움직일 게 아니라 직접 마우스로, 우리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모자이크 움직인 것처럼 그것처럼 움직임을 줄 겁니다. 자, 지금 0초 타이밍에 포지션에다가 키를 줄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지금 사각형 보셨을 때 이게 지금 화면상에 어떻게 조정할 수 있냐면, 이 모서리 부분은 스케일이에요. 모서리 부분 점 4개는 스케일이거든요. 스케일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앵커 포인트는 이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앵커 포인트는 잡히진 않아요. 나중에 도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서리 부분 잡고 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사각형 안에 부분 있죠. 여기 안에 부분 잡고 이동하시면 이게 스케일 포지션 부분이거든요. 0초 때 화면 바깥에 밑에서 왼쪽 아래에서, 그러니까 왼쪽 아래부터 오른쪽 아래까지 S자를 그리면서 갈 거거든요. 자, 일단 왼쪽 아래로 갑니다. 자, 어떻게 잡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오른쪽 화살표 하나 둘 셋. 자, 이동하셔서 1초점으로 갈게요. 됐나요? 이제 움직임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게 움직임 속성이잖아요. 자꾸 움직이면 키가 찍히겠죠. 자, 사각형 잡고 여러분들 위로 다리인가요? 위쪽으로 옮겨주시고. 됐나요? 자,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오른쪽 화살표 하나 둘 셋. 요 점선 보이시죠? 요 경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옮기십니다. 자, S자, 이렇게 S로 해서 나갈 거니까 옮겨주신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오른쪽 화살표 하나 둘 셋 하셔가지고 화면 밖으로 위로 빼버립니다. 자,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자, 이게 왜 그랬냐면, 이게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직선으로 움직이지가 않죠. 이게 정확하게는 오토 배지어라고 해서 자동으로 곡선으로 잡힙니다. 나중에 직선으로 바꾸는 법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곡선 그래프거든요. 곡선 그래프 얘가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선택 툴로 요 키 부분이 있죠. 이게 사각형 부분이 우리가 타임 잡히는 키 부분입니다. 자, 사각형을 잡고 조정하시면 여러분들이 위치 부분을 곡선 위치를 조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각형을 선택했을 때 좌우에 잘 보이진 않지만 동그라미로 생성된 게 좌우에 생겨 있습니다. 요거를 잡고 움직이시면 선이 생성되면서 여러분들 곡선 부분을 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럼 일단은 여러분 움직임의 경로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너무 어렵게 하지만 뒤에 한 번 더 보강할 거예요. 이 부분은 뒤에 교재 예제도 있고, 홈키 눌러서 재생을 하게 될 건데요. 비행기가 좀 이상해요. 막 후진도 하고 그래요. 맞죠? 맞나요? 제가 그래서 이걸 회전을 줄 겁니다. 자, 회전 주는 방법, 여기서는 방법적으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이게 뭐냐면 움직임에 대한 경로, 움직임에 대한 패스라고 합니다. 패스 따라서 회전을 주겠다. 어디 가셔야 되냐면, 지금 로켓 레이어 선택됐잖아요. 녹화해 놓을 테니까 이게 방법적으로 나중에 보세요. 알겠죠? 까먹으시면 책도 보셔도 되고, 선택하시고 위에 보면 레이어 부분 들어가 있어요. 레이어 관련 속성이니까 레이어 들어가셔가지고, 자, 메뉴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트랜스폼이라는 거, 변형 부분 찾아보겠습니다. 트랜스폼, TRAS폼 들어가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속성들 다 있고요. 쭉 있고, 거기 밑에 보시면 맨 밑에 오토 오리엔트라고 있습니다. 오토 오리엔트 선택. 자, 거기 보시면 기본값이 여러분 오프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오프로 되어 있는데, 요 밑에 뭐냐면 오리엔트 기준 회전을 경로 따라서 따라 맞춘다라는 뜻입니다. 얘를 체크를 합니다. OK 누릅니다. 자, 잠깐 여러분 재생하지 마시고 제 거 보세요. 자, 뭔가 경로 따라서 이동하는데 이동 각도가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로테이션 각도를 지금 여기서 맞춰야 돼요.
키로 주는 게 아니라 각도만 맞춰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모양 보이시죠? 여기서 로테이션, 로켓을 R 누르시면 로테이션 있는데 키 주는 거 아니에요? 로테이션 하셔가지고 지금 여러분 0초 타이밍 가셔가지고 여기 지금 윤곽선 보이시잖아요. 그걸 보시면서 로테이션 값을, 각도만 값을 조정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걸 보시면 각도를 조금 기울였죠. 경로에 맞춰가지고 로테이션 각도를 조정을 하신다. 경로 맞게 위에가 뾰족하게. 자, 이렇게만 맞춰주면, 시작점만 맞춰주면, 혹은 여러분 이건 애니메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안 보여서 좀 헷갈린다면 조금 보이는 시점을 가셔가지고 경로를 맞추셔주세요. 이거 회전해 주시면서. 자, 되셨다고 하면 홈키 눌러가지고 이제 약간 기본 회전도 조금 줬으니까 얘가 이제 나머지는 오토 오리엔트 때문에 자동적으로 회전을 따라온. 선생님 잠깐만요. 요즘 안 따라 움직이시나요? 잠깐만요. 제가 오토 오리엔트 안 줬나? 선생님이 요즘 나사가 하나씩 빠지나 보네. 안 줬구나. 자, 죄송해요. 지금 오토 오리엔트 혹시 안 줬다면, 올롱드 패스 안 줬다면, 그 아까 보면 레이어에서 자, 위치는 맞췄잖아요. 트랜스폼, 그 다음에 오토 오리엔트, 오리엔트 얼롱 패스, OK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컨트롤 Z 눌러서 그런가? 자, 그래서 로테이션 잡아주시고, 자, 여러분 다들 이렇게 회전이 되시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되셨나요? 오케이. 나중에 여기서 이제 위치에 맞춰가지고, 이거 여러분, 오리엔트 얼롱 패스는 딱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뭐 스케일 이런 건 안 되고요. 크기 이런 건 안 되고, 그러니까 포지션만 잡아주면 그 경로 따라서 회전을 자동적으로 시켜준다 라는 개념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걸 조금 응용하시면 드리프트 이런 걸 좀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것도 가능해요. 차 회전 쭉 돌리는 것들도. 자, 이제 경로에 따른 시선 조정하기 한번 했고요. 자, 이번에는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고급도 있고 이제 소급도 있는데 저희 초급 부분인데요. 잠깐 제 영상을 한번 볼게요. 얘 내가 인스타에 넣어놨나? 잠깐만요. 정말 많이 쓰는 겁니다. 이것도 정말 많이 쓰고 정말 쉽게 줄 수 있는, 근데 노가다는 좀 이렇게 좀 작업 자체가 귀찮긴 하지만 그게 뭐냐면 애니메이션 줄 때 조금 퍼펙트 디테일이라는 부분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릴스에 내가 넣어놨을 것 같은데 자, 릴스 안 넣어놨나? 잠깐만요. 여기 있구나. 게시물에 넣어놨구나. 피카츄 한번 보겠습니다. 피카츄 보시면 그러니까 이 밑에 배경 말고요. 피카츄만 딱 보시면 피카츄 그림은 원래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모양인데 뭐냐면 이거를 약간 모양을 약간 우리 찰흙 반죽하듯이 살짝살 비틀어 가지고 모양한 거거든요. 꼬리는 좀 외적인 건데 꼬리 말고 피카츄 몸통만 봤었을 때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고, 보통 이제 애니메이션을 엄청 쉽게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반복 작업이 되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모양을 이렇게 팔 펼치고 있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 이 팔 펼치는 그림을 여기 탁탁 찍어서 이거 반죽하듯이 이렇게 미는 거거든요. 원래라면 이 관절을 따로따로, 팔 따로, 몸통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회전을 주는 식으로 가야 되지만 그냥 비트는 식으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굴 여기다가 찍어서 얼굴 살짝 기울이고 요 밑에도 살짝 이렇게 올리는 식으로 작업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저희가 다음에 피카츄도 시간 나면 한번 해볼게요. 재미있기 때문에 요 빈 공간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자, 이번에는 고양이 PSD 선택을 하시고요. PSD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임포트 누르시고요. 고양이 PSD입니다. OK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양이 PSD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상당히 좀 중요도에서는 상 정도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강의도 엄청 많고요. 고급 강의도 많습니다. 이거 퍼펙트틱이라고 해서, 자, 그래서 자, 이거 확대 비율을 선택하셔가지고 확대 비율은 fit으로 제가 다시 바꿀게요. 확대 비율은 fit으로 바꾸시는데, 자, 일단 여러분 고양이 부분을 제가 볼 건데요.
고양이 부분 제가 여기 솔로를 켜서 한번 볼 건데, 솔로 보면 이 고양이가 그냥 그림입니다. 하나의 통짜의 그림인데 이걸 고개를 까딱까딱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렇게 하지만 좀 적당한 표현일까? 자, 지금 잠깐 보시면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제가 고양이 목만 따로 이렇게 좀 제외하겠습니다. 목만 따로 제외해서 가지고, 자, 원래라면 원래 만약에 그냥 애니메이션 준다고 하면, 그냥 퍼펫 디테일기가 아니라 애니메이션 준다고 하면, 자, 그러면 고양이 요게 목인가? 여기 목이네요. 그 다음에 앵커를 좀 잡아주고, 앵커를 좀, 아이고, 앵커 이쪽에 있네. 아, 얘가 목이구나. 얘가 목이네. 잠시만요. 얘가 목이고, 얘가 바디네. 얘가 바디. 얘는 앵커. 그러니까 원래라면 이제 목 따로 그려야 돼. 목 따로 그리고 팔 따로 그리고 이런 애니메이션이 원래 정석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원래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좀 무섭죠. 무서운데 좀 무섭게 됐지만, 원래라면 조금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좀 약간, 원래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줘야 되지만 그 종이를 약간 밀어서 있잖아요. 약간 왜곡시켜서 볼때기를 이렇게 민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만드는 방법을 퍼펫 디테일이라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들어가고, 물론 뒤에 나오는 것들 관절이 다 나와 있는 애니메이션도 물론 있습니다. 이거 잠시만, 화면이 안 보입니다. 아, 지금 혹시 밑에 빨간색 줄이 떴나요? 네. 맞죠? 이 캡스락 키 한번 눌러볼까요? 키보드 그 A 키 왼쪽에, 그 왼쪽에 있는 A 키 왼쪽에 보면 캡스락 있습니다. 네. 돌아갔죠. 혹시나 여러분들 이거 이 캡스락 켜져 있으면 지금 요렇게 뜰 수가 있어요. 캡스락 켜져 있으면 이게 미리 45, 그러니까 리프레시라고 해서 요 부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캡스락이 가끔 켜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캡스락을 누르시면 이 빨간색을 내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렇고, 자, 이제 퍼핏 디테일을 할 건데요. 자, 퍼핏 디테일이 일단 먼저 점을 찍어서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을 찍어서 만든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구 중에서 위에 보면, 도구 중에서 여기 로토 브러쉬도 오고 요 핀 찍는 게 있습니다. 퍼핏 핀이라고 있는데요. 자, 찍으실 때 핀을 꾹 눌러볼까요? 꾹 누르시면 이제 퍼펫 오버랩이랑 퍼펫 스트레치 툴 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나중에 버전이 업되면 이것도 5개까지 더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해제 말고 상급 강의로 별도로 편성할 거기 때문에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별도로 편성할 거, 근데 이제 진짜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관절의 리깅이라고 해서 관절 교합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냥 하나 도구만 쓸 거예요. 자, 저랑 같이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은 따라 찍는다. 자, 먼저, 자, 이거 그 화면상에 지금 고양이 부분 있잖아요. 고양이 부분 이마 부분에 쿡 찍겠습니다. 그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다. 그 다음에 지금 컨트롤 Z가 되니까 요 점을 찍은 거 있잖아요. 잡고 한번 왔다 갔다 해볼까요? 일단 통째로 움직여. 왜냐면 아래쪽에 고정된 게 없으니까. 맞죠? 자, 놓고 컨트롤 Z. 자, 그럼 고개만 까딱까딱 해야 되니까 몸뚱아리에다가 목에도 한번 클릭해볼까요? 여기 부분에 클릭하시면 점이 하나 또 찍히죠. 다시 이마 점 정하게 클릭하시고, 자, 그럼 목은 안 움직이거든요. 이마를 클릭하시고 왔다 갔다 해볼까요? 그 목이 일단 기준이 된대. 그래도 몸뚱아리 움직이죠. 마우스 다시 떼시고 마우스를 컨트롤 Z 누른다. 자, 이제 대충 감을 잡히시죠. 자, 이제 갑니다. 자, 몸통 부분이 움직이면 안 되니까 기준점을 뭐 이렇게 찍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너 움직이지 마 하고 고정시킨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이게 뭐냐면 선택된 것 말고는 나머지는 다 고정이라 보시면 돼요. 다시 그러면 지금 총 제가 5개 정도 고정을 좀 박았거든요. 자, 그럼 위에 이마 부분, 아까 이마 부분을 선택하셔가지고 왔다 갔다 한번 움직여볼게요. 위로도 움직일 수 있고 밑으로 움직일 수 있고. 되셨나요? 자, 고정점은 많이 찍으면 별로 좋지는 않고 핵심적인 부분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자,
자, 이거를 나중에 애니메이션화 준다면 뭐 이렇게 윙 된 것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혹시나 지금 제가 하지만 코에도 준다면 코를 이렇게, 물론 이제 키를 2개 잡아야 되겠지만 코가 쭉 되는 것도 할 수 있고. 근데 퍼펫을 많이 찍으면 좋지 않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관절할 때도 관절 부분 리깅이라는 거 배울 때 관절 부분 정확하게 찍어줘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 정도만. 그래서 밑에는 5개를 고정시켜주고, 그 다음 위에는 이마 부분만 있게. 그럼 이걸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칠 건데, 자 여러분 밑에 고양이 부분 있었잖아요. 고양이 부분 있으신가요? 자, U 키 누르면 뭐죠? 제가 키프레임 있는 것만 다 보여준다 했잖아요. U 한번 눌러볼까요? U. 자, 키가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퍼핏 핀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찍은 개수만큼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가 지금 어떻게 다 키프레임 찍혀 있으니까 움직임을 주게 되면 이제 다 찍히게 되는 거예요. 타이밍 따라서.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할게요. 자,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오른쪽 화살표 하나 둘 셋 정도 할까요?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화살표 하나 둘 셋. 자, 핀을 살리려면 이 퍼펫이라는 걸 선택하시면, 퍼펫이라는 것, 그 밑에 퍼펫이라고 있죠. 퍼펫이라고 선택하시면 핀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이마에 있는 핀을 정확하게 클릭하시고, 뭐 살짝 기울여보고, 여러분 원하시는 거. 동선이 지금 보이시죠? 되셨나요? 자,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화살표 하나 둘 셋. 자유롭게 줄게요, 여러분. 뭐 그 다음에 또 한번 뭐 위로도 한번 올려보고, 쭉 모양 보시면서 올려보고. 자, 그 다음 다리도 한번 까딱거려 볼까요? 밑에 다리도 있네요. 다리도 한번 까딱거리게 살짝. 엉덩이도 좀 아까 키가 다 찍히는 거죠, 이러면. 엉덩이도 실로. 등도 살짝 올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는 이제 동작들이 있잖아요. 자, 움직임의 키 움직임 다 동작이 찍히기 때문에 간격대에 맞춰서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화살표 하나 둘 셋 한 5초까지만 여러분 작업을 해볼까요? 5초 가량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퍼핏 핀들을 잡고 움직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출을 하신다. 배도 쭉 살짝 빼고.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화살표 하나 둘 셋. 마지막 5초가 끝나네요. 5초에 끝나셔가지고 고에도 올립니다. 보통 이렇게 세부적인 디테일 잡을 때는 약간 노가드 작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키프레임 보시면서 진짜 디테일하게 하나씩 잡으면 되는데, 그렇게 작업을 하기도 하지만 보통 반복 동작, 팔 이렇게 안녕 하는 거 있잖아요. 안녕 이렇게 모양 하나 찍어 놓고 팔로 가지고 이렇게 반복 동작으로 작업을 많이 하죠. 이게 워낙 작업이 귀찮아지니까 많이. 자, 홈키 눌러가지고 5초 동안 여러분들이 고양이 어떻게 시룩시룩 되는지, 자, 5초 동안 우리가 움직이는 퍼펫이 다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퍼펫 핀 도구를 이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이제 사람 가지고 관절할 때 퍼펫 핀 도구 이제 또 이제 고정시키는 것도 있고 늘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책에 있는 거는 다른 도구도 쓰거든요. 근데 이게 2023에 추가된 도구라 가지고 저희는 핀 도구만 써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제 조금 이제 난이도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이제 도형 끝났어요. 자, 이 재미난 거 끝났고 난이도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자, 이제 파일 한번 가져올게요. 파일 빈 공간에 더블 클릭. 다 여기 작업하네. 더블 클릭하시고 여러분 바벨이라고 있는데요. 바벨 PSD라고 있습니다. 바벨 PSD. 자,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임포트 버튼 눌러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포지션 좌우 포지션도 주나 볼게요. 좌우 포지션 안 주네. 엄청 간단하게 주네. 자, 그럼 바벨 우리 가져오실 때는 컴포지션 리텐 레이어 사이즈로 선택해서 OK 버튼 눌러주시고요. 바벨 부분을 이제 더블 클릭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이고 자, 바벨을 이제 설명하기 앞서가지고 아이고 제가 아침에 좀 사고가 있어가지고 눈두렁에 살짝 빠져가지고 운동 너무 열심히 하죠. 자, 이제 여기 부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요거 이제 요 속성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메뉴들에 대해 설명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 일단 레이어 층이라는 건 우리 이해했고 레이어 자르는 것까지 좀 했습니다. 나오기 때문에 요 왼쪽에 이걸 했었는데 이건 이제 눈을 껐다 켰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없네. 요거는 이제 저희 소위 말하는 오디오
그러니까 비디오 오디오가 같이 있는 영상이라든가 오디오만 있는 영상인데 이 소리를 음소거할 때 쓰는 기능입니다. 그때는 이제 처음에 기본 값은 이게 소리 마크죠. 이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소리 마크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걸 끄면 소리가 안 들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솔로라는 건데 아무것도 안 선택된 상태에서 솔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자물쇠인데요. 자물쇠로 이제 이건 참고로 보시면 돼요. 고정을 시키면 이게 선택 자체도 안 돼요. 편집 자체도 안 되고 선택 자체도 안 돼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작업했을 때 이건 화면상에 자꾸 움직이다 보면 막 움직여지거든요. 선택이 되니까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 것들 여러분들 자물쇠로 고정시킨다 라는데요. 자, 요거 한번 저희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눈을 끌 때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 레이어가 보통 4개가 아니라 보통 제가 작업한 것만 해도 한 10개, 20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엄청 많아지기도 하거든요. 영상 길어지면 이거를 눈을 하나씩 언제 다 끄고 있을래요. 그래서 이제 하는 방법이 여기 부분에 내가 하고 싶은 부분 있잖아요. 같이 해볼게요. 마우스를 누르시고 드래그하시면 이렇게 꺼집니다. 올리시면 누르시고 드래그하시면 꺼지고 누르시고 드래그식으로 여러분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속도로 나가는 겁니다. 이 모든 칸들 이렇게 드래그 하실 때 이거를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르시고 드래그 하는 식으로 추가할 수 있고 누르시고 드래그 하는 식으로 끌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씁니다. 보통 이거랑 이런 것들 나머지 속도 마찬가지. 자, 이제 갑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요거까지 이해했고, 자, 물론 이거 화살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어에 대한 속성이랑 효과들이 좀 이제 펼쳐지는 것들이고요. 여기 보면 라벨이라고 있는데요. 이 라벨 우리가 그때 프리미어에서 프로젝트 할 때도 한번 색깔이 좀 바꿔준 적이 있었습니다. 1번, 3번 이런 식으로.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 라벨을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얘는 라벨 클릭해야 됩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색상 부분 있으신데요. 한번 레드로 하나 바꿔볼까? 아무거나 하나.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요것만 빨간색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보이시겠지만 오른쪽으로 쭉 시선 돌리면 레이어 색깔도 빨간색으로 바뀌기 때문에 라벨 표시뿐만이 아니라 보통 보통 색깔을 볼 때 좀 많이 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색깔이 다 똑같으면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라벨 색상까지도 했고요. 자, 이제 이 부분 설명드릴 겁니다. 여기 1부터 4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레이어 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뉴가 1부터 쭉 내려가게 되는데 요거를 왜 나중에 유용하게 쓰냐면 오늘 이제 곧 배울 샤이라는 기능을 배우게 될 건데요. 이거 숨김으로 안 보이게 할 수가 있어요. 안 보이게 하다 보면 이 순서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안 맞춰집니다. 그래서 앞뒤 순서들이 몇 번째 있는지 잘 헷갈린단 말이죠. 얘는 절대 위치예요. 절대 위치. 표현이 뭐냐면 절대적으로 그냥 숫자가 이걸 순서를 바꾸게 되면 자, 그냥 이걸 보시면 돼요. 이 순서를 바꾸게 되면 1, 2의 순서는 안 바뀌죠. 숫자가. 요거는 절대 위치라는 거예요. 그 절대 위치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순서를 아무리 바꿔도 1, 2, 3, 4 순서는 안 바뀌는 거예요. 절대적 위치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물론 잠깐 여러분 체크할게요. 나 지금 속성 안 떴다라고 하신 분도 있을 거거든요. 속성 안 떴다고 하신 분들은 자, 일단은 요 아래쪽에 요 토글 스위치 모드가 있거든요. 요거를 눌렀다가 하면 바뀌는데요. 토글 스위치 모드 찾으셨나요? 시선을. 자, 이거 누르다 바뀌는데 일단은 속성창으로 이게 속성창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 배우진 않을 거고요. 제가 부분부터 지금 필요한 부분만 또 설명드리고 넘어갈 겁니다. 자, 일단 요거랑 요 두 개만 좀 설명드릴 거거든요. 지금 나중에 3D랑 모션 블러 이렇게 나오면 그때 할 거고 요거 두 개만 좀 볼게요. 이게 뭐냐면 무슨 모양처럼 생겼어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좀 알려준 사람이 없어서. 근데 저는 배운 사람들 난 두더지 선생님, 그 두더지 잡기 알죠, 여러분? 잡기처럼 생겼는데요. 자, 한번 오른쪽 추 부분에 두더지를 여러분 한번 클릭해 볼까요? 두더지를 두더지 잡은 것처럼 밑에 쿡 눌러져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샤이라는 속성인데 샤이 영어로는 부끄럽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숨김이라는 뜻이에요. 숨김인데 선생님 눌렀는데 안 숨겨졌는데요 라고 했잖아요. 자, 이 속성을 켠 거예요. 이렇게 숨김 속성을 켠 건데 이제 확실히 숨기려고 한다면 자, 우리 시선을 이제 오른쪽 위로 돌리시면 똑같은 샤이 단추처럼 생겨 있습니다. 좀 비싸게 생긴 거. 얘를 한번 눌러볼까요? 누르면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샤이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숨겨집니다. 제가 이걸 아까 왜 숫자 1, 2, 3, 4를 왜 지금 예를 들냐면 실제 작업하다가 이렇게 레이어가 많아지면
컴포지션을 위로 올리거나 막 엄청 늘리거나 해야 돼.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다한 것들은 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씬 다 해서 숨겨놓고 이렇게 작업하는데 숨기면 단점이 뭐다? 이게 어느 위치에 들어간지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절대 위치도 같이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숨김까지 해봤나요? 그럼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려야 되니까 여기 shy, enable shy 얘를 켜고 그 다음에 다시 shy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는 일단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나중에 3D 할 때 하는 거고 두 번째 요거는 넘어갈 거고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그 안티 엘리어싱이라고 하는 건데 아하하. 자, 요거 그 우리가 양식 우리 마음의 양식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로 우리 개념에서 별로 중요한 개념은 아닌데 제가 이 디자인이 픽셀아트라고 해서 디자인을 한 거거든요. 보시면 여기 지금 나무숲 있잖아. 나무숲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각지게 돼 있죠. 이게 픽셀이기 때문에 픽셀은 사각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상도가 낮다 했을 때 각지게 보이지 않고 흐리게 보이지 않단 말이에요. 이 흐리게 보이는 기술이 안티 엘리어싱 기술인데 자, 그거를 왜 흐리게 그러니까 이거 각지게 되는 게 흐리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흐린 건 아니죠. 선명하지만 각지게 보이잖아요. 이거를 지금 보완하는 기술 중에서 하나가 안티 엘리어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어싱이 계단 형식인데 그거를 보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이제 안티 엘리어싱 하면 잘난 척 하셔도 돼요. 엘리어싱. 안티 엘리어싱에 보면 자, 이미지 보시면 하면 덴번에 이해갑니다. 적절한 예시가 아닌데? 요 부분 모르겠다. 자, 여기 지금 계단이잖아요, 계단. 자, 일단 여기 안티 엘리싱 적용 안 된 거거든요. 원래는 해상도 낮기 때문에 픽셀 크기가 크니까 각진게 원래 보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해상도가 낮으면 흐리게 보이는 이유가 이 각진 걸 좀 약간 무마하기 위해서 실제로 각진 사이즈 위치는 똑같으면 이거 똑같이 각진 거거든요. 각진 사이즈는 똑같은데 이 경계선 부분에 음영을 조금 주는 거예요. 연하게 흰색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서 봤을 때는 이거 그래도 각진 게 좀 덜하게 보이는 거예요. 덜하게 보이는 대신에 흐릿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해상도가 낮다 했을 때 원래라면 여기 각지게 보이는 게 맞아요. 각지가 살짝 이제 경계선이 이제 각지게 보이는 게 맞는데 우리는 각지게 보이지 않죠. 흐리게 보이는 이유가 이 안티 엘리어싱 기술 때문에 그래요. 원래라면 픽셀은 똑같이 각지게 돼 있지만 요 경계선을 가면 갈수록 조금 연하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각지게는 보이지 않지만 대신에 흐리게 보이게 각진 거보다는 흐린 게 낫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건데 자 이제 이게 안티 엘리어싱 기법을 적용한 게 흐리게 보이는 거다 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제가 잠깐 옆에 속성은 그냥 참고로 알아두셔도 괜찮아요. 자, 이거를 좀 겁나 많이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요거 각도 있는 데로 가야 되겠다. 보시면 요거 지금 여러분 안티 엘리싱 적용됐어요 안 됐어요 이거? 보면 경계선이 각진 거는 맞지만 경계선 갈수록 흐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확대가 영상도 마찬가지고 안티 엘리싱이. 그럼 이게 속성은 뭐냐면 안티 엘리싱 적용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더 부드럽게 적용하겠다는 거고 요건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적용 안 했을 때는 오른쪽 추죠. 잠깐만 이게 뭐지? 요거를 바꿔야 되네. 자 지금 보시 그냥 참고로 보시면 돼요. 참고로만 이거 지금 제가 적용 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 추를 각지게 만들어주면 별로 달라진 게 안 느껴지는데 그렇다는 거 알겠죠 여러분? 그 정도 알고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게 보통 여러분 수정하시다 보면 실수로 이게 눌러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눌러지는 경우 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직선으로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세팅하시면 됩니다. 끝. 자 이렇게 이제 설정했고 지금 왜 지금 갑자기 이건 들어갔냐면 맨 오른쪽에 페런츠라는 개념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페런츠. 자 페런츠라고 되어 있는데 죄송해요 여러분. 요거부터 좀 해야 되겠다. 아까 레이어 제가 설명을 잘 안 드렸네요. 레이어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글자 네임을 글자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요것만 설명드리고 진시할게요. 레이어 글자를 클릭하시고 자 글자 클릭하면 이름이 뭘로 바뀌죠? 소스 네임으로 바뀌죠. 자 소스 네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파일이 가져온 그 원래 이름입니다. 파일 탐색기에 있는 원래 이름이 소스 네임이고 이걸 클릭하시면 레이어 네임입니다. 그럼 레이어 네임은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 이 컴포지션 즉 이제 바벨에 있는 컴포지션 이름입니다. 컴포지션 내의 이름입니다.
자, 그럼 저희는 외부에서는 강부석이라는 이름을 불리고 있지만 저희 집에서는 어머니께 귀염둥이라고 적절히 예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불리진 않아요. 귀염둥이라 불리죠. 그건 어디다? 우리 집 한정이다. 그거랑 똑같습니다. 레이어 네임은 이 컴포지션 내의 한정이다. 라고 컴포지션 바뀌면 또 다른 이름 정할 수 있어요. 레이어 네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름 바꾸는 거는 제가 쉬는 시간 하고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자, 녹화 중단하고요.